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는 된장찌개를 식탁에 내려놓으며 제가 홀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된장찌개 아버님이 정말 좋아하셨는데 거기 음식이 아버님 입맛에 맞으려나 모르겠네. 무슨 걱정이야. 아버지가 좋아서 선택하신 걸. 형하고 형수님도 이해가 안 되는데 난 아버지도 이해가 안 돼.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거야 나도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가뜩이나 아버님 입맛 까다로우신데 거기 음식 안 맞으실까봐 걱정돼서 그렇지. 거기다 형님은 음식하는 거 질색하시잖아. 근데 여보, 아주버님 아직도 전화 안 받지? 나도 형님한테 계속 전화해봤는데 안 받더라고? 모르지 뭐. 이참에 우리랑 완전히 인연 끊으려고 하는 건지. 둘 다 워낙 잘났으니까 잘 살겠지 뭐.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내가 뭐 아주버님하고 형님 때문에 그런가? 아버님 때문에 그런 거잖아. 아버님이 걱정돼서. 당신은 참 속도 좋다. 뭘 그렇게 걱정을 해. 장난만 좋아하는 아버지가 결정한 건데 뭔 걱정이야. 당신 서운한 건 아는데 너무 그러지 마. 아버님이 말은 차갑게 하셨지만 그래도 엄청 많이 챙겨주셨잖아. 우리 엄마 아팠을 때 수술비랑 병원비도 아버님이 다 내주시고 거기다 나한테는 몰래 용돈도 많이 챙겨주셨어. 내가 항상 얼마나 고마웠는데. 하긴 아버지가 말은 그렇게 해도 당신한테 잘하긴 했지. 된장찌개를 먹던 남편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아주버님 부부는 시아버님에게 정말 잘했습니다. 시아버님을 모시고 여행을 다녔던 건 말할 것도 없었고 주말마다 시아버님을 모시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니곤 했어요. 시아버님도 그런 아주버님 부부를 보며 기분이 좋으셨던지 항상 싱글벙글이셨고요. 특히나 아주버님과 형님은 서울의 명문대를 졸업한 수재들이었기에 시아버님의 자부심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두 분 다 말만 하면 알아주는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은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형님이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저기 아버님 혼자 적적하실 텐데 저희가 아버님 집에 들어와서 사는 거 어떨까요? 그럼 아버님도 적적하지 않고 좋잖아요. 니들이? 근데 그럼 니들이 불편하지 않겠냐? 니들 시어머니라도 있으면 그래도 괜찮을 텐데 늙은 홀시애비 데리고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니? 에이 아버님 무슨 그런 말을 하세요. 저희 결혼한 지가 벌써 몇 년째인데 서로 불편할 게 뭐가 있어요. 혹시나 아버님 혼자 계실 때 아프기라도 하시면 어쩌나 걱정돼서 그래요. 전에 우리 할머니도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가족들이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했는지 몰라요. 누구라도 할머니 옆에 있었더라면 괜찮지 않았을까 하고 말이에요. 그때 생각하면 어찌나 마음이 아픈지 평생 한이 됐다니까요. 하긴 내가 혈압이 좀 높아서 이 큰 집에 혼자 있다가 혹시나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되긴 하는구나. 내 친구 중에 봉연이도 혼자 살다가 욕실에서 넘어졌다는데 늦게 발견돼서 그만 허망하게 갔잖니. 맞아요 아버님. 세상 일 어찌 될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들어와서 같이 살게요. 니들이 이렇게 마음 써주니 정말 고맙구나. 내가 우리 며느리들은 참 잘 봤어. 내 친구들이 다들 부러워하잖니. 며느리들 아주 잘 봤다고. 형님의 마음 씀씀이에 시아버님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그렇게 아주버님 부부는 곧 시댁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합가를 한 뒤에도 아주버님과 형님은 시아버님께 정말 잘했어요. 비록 형님이 음식을 잘 못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제가 시댁에 가서 음식을 하긴 했지만 시아버님은 아주버님 부부와 잘 맞는 듯 해보였어요. 형님과 아주버님이 대기업을 다녔기에 생활도 여유로운 편이었는데 시아버님을 모시고 미국 여행도 다녀올 정도였으니까요. 미국은 집안 마당도 널찍널찍한 게 잔디도 이쁘게 깎아놓고 정말 좋더구나. 그쵸 아버님? 집도 좋고 공기도 좋고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그런 곳에서 살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좋더구나. 근데 여행 가는 건 괜찮은데 거기서 살면 좀 힘들지 않겠니? 음식도 잘 안 맞고 말이야. 미국 음식은 달고 짜서 영 내 입맛에는 안 맞는단 말이지.
거기도 한국 음식점 많고 해서 괜찮아요. 그때 보셨잖아요. 한국 사람들 엄청 많은 거요. 미국 여행을 다녀온 아주버님과 형님이 감탄을 했습니다. 그런 아주버님과 형님을 우린 부러운 듯 바라보기만 했는데요. 우리 부부는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기에 미국 여행은 그림의 떡이었거든요. 우리 가족은 그렇게 한동안 잘 지냈습니다. 형님과 제 사이도 나쁘지 않았기에 서로 배려하면서 참 잘 지냈으니까요. 시아버님께서 제가 만든 음식을 좋아하셔서 제가 시댁에 가서 음식을 만들어 놓고 오면 형님이 선물까지 챙겨주면서 항상 고맙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거든요. 그냥 한마디로 우리 가족은 완벽 그 자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가 지난 어느 날 시아버님께서 우리 부부를 시댁으로 불렀는데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셨어요. 저기 말이다, 네 형하고 형수가 이번에 미국 지사로 발령을 받았다고 하는구나. 네? 미국 지사로요? 그럼 미국으로 가시는 거예요? 동서, 그렇게 됐네. 사실 우리도 당황스럽긴 한데 회사에서 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네. 그럼 얼마나 있다 오시는 거예요? 그게 말이야, 딱 몇 년 있다 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잘 몰라. 가서 지내다가 회사에서 더 있다 들어오라고 하면 더 있는 거고. 와, 그럼 잘 된 거 아니에요? 부부가 같은 회사에 다니니까 이런 좋은 기회도 생기긴 하네. 근데 아무래도 아버님 때문에 걱정이지. 형님이 근심 가득한 목소리로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형님,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우리가 아버님 잘 모실게요. 우리 둘째 며느리가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니 고맙구나. 그 문제 때문에 다들 모이라고 했다. 시아버님께서 가족들을 둘러보았어요. 저기 말이다, 이번 참에 나도 미국에 따라갈까 한다. 그럼 아버지도 미국으로 가시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 나도 오래 생각해봤는데 그게 나을 것 같구나. 거기다 니들 형수하고 형이 하도 같이 가자고 해서 말이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아버지 거기 가면 진짜 힘드실 텐데. 아버지가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엄청 불편하실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서방님,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는데 무슨 그런 걱정을 하세요? 아니 그렇잖아요. 형이랑 형수님은 종일 회사가 있을 텐데 아버지 혼자 집에서 멍이 있어야 하는데 어쩌시려고요? 왜 혼자 있어요? 집안일 도와주시는 분을 한국 분으로 고용해서 빨동무도 하고 그러면 되는 거죠. 거기다 거기 공기도 좋고 정말 좋은 곳이에요. 형님이 걱정 말라는 듯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근데 아버님께서 한식 아니면 못 드시는데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걱정 마, 동서. 거기 널린 게 한국 음식점이야. 그리고 한국인 아줌마 한 명 고용할 건데 뭔 걱정이야? 그래, 나도 찬성이다. 내가 언제 미국에서 살아보겠냐? 몇 년 갔다 오는 것도 나쁘지 않지. 시아버님은 참 좋으신 분이었지만 그래도 장남이 우선인 가부장적인 면이 많으셨어요. 그랬기에 더 그러한 결정을 내리신 것 같았습니다. 그럼 언제 가시는 거예요? 이것저것 정리해야 해서 한 5달 정도 후에 갈 것 같아. 아버님 집도 처분해야 하고. 아버지, 집도 처분한다고요? 혹시 모르니까 그냥 가지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지, 이왕 이렇게 된 거 뭐하러 그냥 놔둬. 아마도 한동안 못 들어올 것 같은데 미국 가면 이래저래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파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버지랑 같이 있어야 해서 좀 큰 주택으로 알아보고 있거든. 아주버님이 단숨에 말을 했어요. 사실 시아버님께서 재산이 꽤 있으셨거든요. 근데 아주버님 부부는 그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미국으로 갈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 내가 재산을 조금 처분할 생각이다. 미국 가면 돈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이다. 그건 니들이 좀 이해해 주거라. 원래가 부모를 부양하는 사람이 재산을 받는 게 맞기도 하고. 아버지 재산이니까 저희는 상관없는데 그래도 걱정이 돼서 그렇죠. 아버지가 그렇게 가고 싶다고 하시면 우리도 어쩔 수 없긴 한데 아버지 잘 생각해보고 결정하세요. 나도 많이 생각해보고 결정한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거라. 시아버님께서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5달 후에 시아버님과 아주버님 부부는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아버님, 혹시 미국 생활하다 힘들고 하시면 다시 돌아오셔도 돼요. 제가 눈물까지 그렁그렁한 채 말했어요. 동서, 뭘 또 그렇게 오버하고 그래. 우리가 어디 못 갈 데 가는 것도 아니고 너무 오버하지 마. 참, 서방님이랑 동서 시간 날 때 미국 한번 놀러와. 둘 다 지금까지 미국 한 번도 못 가봤잖아? 아무래도 멀리 가시니까 걱정돼서 그렇죠. 걱정 말거라. 내가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마. 시아버님께서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미국으로 떠나던 날 우리가 공항까지 배웅을 갈까 했었는데요. 요즘 촌스럽게 누가 공항까지 인사를 와. 괜찮으니까 됐어. 우리가 같이 가는데 뭔 걱정이야. 형님이 우리 부부를 말렸어요. 그렇게 며칠 뒤 잘 도착했는지 걱정이 되어 아주버님과 형님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기가 계속 꺼져 있었어요. 형님이랑 아주버님은 전화기가 꺼져 있고 아버님 휴대폰은 신호음은 계속 가는데 전화를 받지 않으시네? 별일 없겠지? 형이랑 형수님이랑 같이 있는데 뭔 걱정이야. 원래가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겠지 뭐. 남편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어요. 저는 된장찌개를 끓일 때마다 시아버님이 생각나곤 했습니다. 시아버님께서 제가 끓인 된장찌개를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하지만 남편 말대로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잘 지내고 계시겠지라는 생각으로 잊고 지내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퇴근 후 마트에서 쇼핑을 하고 있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받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전화벨 소리가 끊겼습니다. 잘못 걸려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며 쇼핑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 전화벨이 울려댔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전화를 받았는데요. 저기 죄송한데 정수경 씨 맞으신가요? 여기 이분이 전화를 좀 걸어달라고 해서요. 바꿔드릴게요. 누구세요? 제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 보이스피싱이 워낙 많다고 하잖아요. 처음에 저는 보이스피싱이 아닌가 싶었기에 전화를 끊으려고 했는데요. 둘째니? 나다. 휴대폰에서 시아버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버님? 그래, 나다. 저기 말이다. 나 내일 한국 들어간다. 아침에 도착하니까 나 좀 데리러 와다오. 그리고 네 형님이 전화해서 나에 대해 묻거든 무조건 모른다고 해라. 꼭 그래야 한다. 알겠니?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한국에 들어오신다니요. 지금 전화통화 오래 못하니까 그렇게 말고 있거라. 큰애한테 전화 오면 꼭 모른다고 해야 한다. 알겠니? 네, 아버님 알겠어요. 근데 형님 휴대폰 계속 꺼져 있던데 무슨 일 있는 거예요? 지금 자세히 설명할 시간 없고 우선 한국 가서 얘기하마. 시아버님께서 형님에게 연락이 오면 모른 척 해야 한다는 말만 남기신 채 전화를 끊었어요. 시아버님의 전화를 받고 놀란 제가 남편에게 급히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아버님께서 전화를 하셨는데 혹시나 아주버님하고 형님이 전화해서 아버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절대 모른다고 해야 한대. 알았지? 그리고 내일 아버님 한국에 오신다고 나보고 마중 나오래. 뭐? 아버지가 한국에 오신다고?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알아듣게 설명을 해. 그건 나도 몰라. 아버님이 급하게 전화를 끊으셨거든. 근데 아주버님하고 형님한테 전화 오면 아무것도 모른다고만 하래. 알았지? 알았어. 근데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 남편도 황당하다는 듯이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그 뒤 시아버님 말씀대로 형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동서, 나야. 잘 지냈어? 어머 형님, 그동안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님도 전화 안 받으시던데 잘 지내시는 거죠? 제가 모른 척하고 물었어요. 그럼 잘 지내지. 근데 혹시 말이야, 아버님 전화 온 적 없어? 아버님이요? 아니요. 우리가 몇 번 전화해봤는데 안 받으시던데요? 그래, 알았어. 내가 아버님한테 전화하라고 할게. 네, 형님도 잘 지내시고요. 형님과 통화를 하는 내내 심장이 마구마구 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아침 일찍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잠시 후 입국장에 시아버님의 모습이 보였어요. 둘째야! 아버님, 이게 무슨 일이세요? 시아버님의 모습을 본 제가 기겁을 한 채 입을 딱 벌리고 있었는데요. 얘야! 시아버님께서 제 팔을 붙들고
눈물까지 흘리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버님, 왜 그러세요? 내가 할 말이 아주 많다. 근데 우리 어디 가서 밥 좀 먹자. 시아버님께서 힘이 없으신지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셨어요. 그런 시아버님을 모시고 공항 지하에 있는 음식점으로 들어갔는데요. 된장찌개 먹자. 그게 얼마나 먹고 싶던지. 잠시 뒤 된장찌개가 나왔고 시아버님께서 허겁지겁 식사를 하셨어요. 아버님, 천천히 드세요. 체하시겠어요. 제가 시아버님을 말렸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시아버님께서 허겁지겁 식사만 하실 뿐이었어요. 그렇게 공깃밥 2공기를 앉은 자리에서 깨끗이 비운 시아버님을 보며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버님 얼굴이랑 머리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 시아버님은 까칠한 얼굴에 많이 말라 있었는데요. 거기다 머리카락은 거의 백발이 된 채 헝클어져 있었는데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동안의 시아버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기에 낯설기까지 했으니까요. 근데 얘야, 네 형님한테 전화 왔었냐? 그렇잖아도 어제 아버님이랑 전화 끊고 얼마 후에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근데 무슨 일이에요? 말도 마라. 그동안 그 인간들이 우리를 철저하게 속인 거다. 네? 우리를 속이다니요? 형님이랑 아주버님이요? 그래, 그것들은 인간도 아니다. 내가 그동안 당한 거 생각하면 분하고 원통해서 이루다 말할 수가 없을 정도야. 시아버님께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시아버님의 말에 의하면 미국에 도착하고 한 달가량이 지났을 무렵부터 형님과 아주버님이 시아버님에게 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버님, 돈 좀 주세요. 우리랑 같이 살려면 아버님도 돈 좀 주셔야죠. 여기 집 렌탈비도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미국 간다고 했을 때 내가 돈 보탰지 않니? 근데 무슨 돈을 또 달래? 그건 말고도 돈 많으시잖아요. 내가 돈이 있긴 어딨어. 그때 니들 준 게 전부다. 아버님, 이러시면 안 되는데요. 이 넓은 미국 땅에 지금 우리밖에 없는데 아버님이 이러시면 엄청 곤란하죠. 그때 아파트 판 돈도 다 안 주셨잖아요. 그건 그때 내가 말하지 않았었냐. 혹시 모르니 나도 비상금을 가지고 있겠다고. 그때는 니들도 알았다고 했잖니. 근데 갑자기 왜 이러는 거냐? 우리도 갑자기 돈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아버님 미국에서 돈 쓸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맡기란 말이죠. 그건 안 될 것 같구나. 나도 돈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마음이 편하지. 니들한테 다 주고 나면 난 불안해서 안 될 것 같구나. 아버님, 이러면 정말 곤란해요. 진짜 못 주겠다 그 말인 거죠? 아버지, 그냥 줘요. 여기서 아버지가 돈 쓸 일이 뭐가 있다고 그래요? 형님과 아주버님이 시아버님 휴대폰까지 빼앗고는 매일같이 압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안사돈 어른께서 미국으로 잠시 놀러 오셨다는데요. 나 여기 있는 동안 네 시아버지랑 함께 있어야 하는 거네. 안사돈 어른이 불만스레 묻더랍니다. 걱정 마. 우리 시아버지 곧 다른 곳으로 갈 거야. 다른 곳 어디? 여기 니들 말고 누구 아는 사람이 또 있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집 하나 알아봐뒀거든. 돈만 받았으면 벌써 거기다 데려다 놓았을 텐데 고집붙은 영감탱이가 돈을 안 내놓는단 말이야. 근데 네 시아버지 영어도 잘 못하는데 혼자 지낼 수 있을까나? 걱정 마. 먹을 거 배달로 보내주면 별 문제도 없어. 그렇다고 여기서 시아버지랑 엄마랑 같이 있을 순 없잖아. 엄마 그럴 수 있겠어? 아니, 그건 좀 그렇지. 불편해서 어떻게 지내니? 그니까 시아버지가 나가는 게 맞는 거지. 거기도 나쁠 거 없을 거야. 거기가 슬렁가라 치안이 좀 걱정이긴 한데 종일 집에만 있을 건데 괜찮겠지 뭐. 집값도 엄청 싸고 그래도 사람 사는 곳인데 별일이야 있겠어? 슬렁가는 또 뭐냐? 근데 너 우리 돈 가져간 건 잘 되고 있는 거지? 하긴 그러니까 미국까지 온 거겠지. 걱정 마. 시아버지 돈까지 받으면 아무 문제도 없으니까. 형님과 안사돈 어른이 아무렇지도 않게 대화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시아버님께서 우연히 몰래 엿듣게 되었다는데요. 그 얘기를 듣던 시아버님의 두 손이 벌벌 떨리면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지 형님과 아주버님이 시아버님을 차에 태우고 2시간 이상을 이동했다는데요. 니들 혹시 나 내다 버리려고 하는 거냐? 아버님, 내다 버리다니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우리 집에 친정엄마 와 있어서 같이 있기 불편하니까 당분간만 거기 가서 지내라는 거잖아요. 음식이랑은 배달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아버님이 우리한테 돈 주신다고 하면 다시 생각은 해볼게요. 아버지, 그 돈 그냥 우리 주면 좋잖아. 그럼 우리가 먹여 살린다니까? 난 돈 없다. 그러니까 다시는 그런 말 꺼내지도 마. 그래요? 그럼 아버님 맘대로 한번 해보시죠. 이런 못돼 처먹은 인간들아. 니들이 미국까지 와서 고려장을 해?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니들 뜻대로 되는지 어디 한번 해보란 말이야. 아버님이 아무리 그러셔도 결국 우리 뜻대로 될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리고 단단히 착각하시는 모양인데요. 여긴 미국입니다. 아버님이 한국말로 아무리 떠들어대도 아무도 못 알아듣는다 그 말이에요. 형님과 아주버님이 시아버님을 외딴 집에 홀로 두고 떠나갔다고 합니다. 그 뒤 시아버님의 생활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는데요. 매일같이 피자 같은 배달된 음식만 드셨다는데 그것은 지옥이나 다를 바가 없었다고 합니다. 사람을 만날 수도 없었다고 했으니까요. 시아버님은 그곳에서 두려움과 외로움에 치가 떨렸다고 했어요. 내가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치가 떨리는구나. 아버님,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그랬다는 게 전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 인간들한테 감쪽같이 속은 거야. 다 연기였다 그 말이다. 시아버님이 긴 한숨을 내쉬다가는 다시 말을 이어가셨어요. 형님과 아주버님은 시아버님을 그곳에 두고 딱 2번 찾아왔다고 했는데요. 그것도 올 때마다 돈을 줄 거냐 말 거냐 그 말만 하다가 돌아갔다고 합니다. 시아버님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였어요. 아버님, 근데 한국에는 어떻게 오신 거예요? 말도 마라. 그렇게 피자랑 배달 음식만 주구장창 먹고 있었는데 그래도 죽으란 법은 없었던지 나한테도 기회가 찾아왔지 뭐냐. 말을 하는 내내 입이 바짝바짝 마르시던지 시아버님께서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셨습니다. 그날도 피자 배달원이 왔는데 딱 보니 한국 사람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긴가민가 해서 내가 물어봤어. 혹시 한국말 할 줄 아냐고. 그랬더니 그 남자가 잠깐 머뭇거리더니 떠듬떠듬 한국말을 하긴 하더구나. 어릴 때 한국에서 이민 왔다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나 여기 갇혀있는데 좀 도와달라고 빌다시피 했다. 돈은 충분히 줄 테니까 나 좀 도와달라고 말이야. 내 모습이 딱해 보였던지 그 젊은이가 도와줄 것을 찾아보겠다고 하더구나. 근데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도 없는 거야. 그렇게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며칠이 더 지나고 나서 그 남자가 누구를 데려왔더구나. 알고 보니 그 배달하던 청년이 다니던 한인교회 목사님이시더구나. 그분이 내 말을 듣고는 많이 도와주셨다. 비행기 티켓부터 해서 다 준비해 주셨어. 내가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꼭 은혜 갚을 참이야. 그 사람들 없었으면 난 미국에서 고려장 당한 채로 세상을 떠났을 거다. 세상에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님하고 아주버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게 말이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더니 그동안 우리를 감쪽같이 속여온 거야. 시아버님께서 다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렇게 저는 시아버님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많이 힘이 드셨던지 시아버님께서 지쳐서 잠이 드셨어요. 그런데 그동안 너무나 큰 충격을 받으셨던지 주무시던 시아버님께서 심한 잠꼬대를 몇 번이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남편이 시아버님 곁에서 같이 잠을 자야 할 정도였어요. 그 뒤 우리는 시아버님을 모시고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 말로는 다행히 큰 문제는 없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기력이 많이 쇠하신 상태였기에 영양제를 맞으며 며칠 입원까지 하셨어요. 거기다 한동안 정신과 치료까지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계속 악몽에 시달리며 울기를 반복하셨거든요. 그 모습을 보며 남편과 저도 함께 눈물을 흘렸는데요. 그동안 시아버님께서
홀로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에 정말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 뒤 그 인간 같지도 않은 두 사람이 다시 전화를 했지만 우린 아무것도 모른 척 했습니다. 시아버님께서 우리에게 신신당부를 하셨거든요. 그렇게 시아버님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갈 때쯤 우리는 시아버님께 다시 한번 충격적인 소리를 들었는데요. 그것들 말이다. 미국 지사로 발령나서 갔다는 것도 다 뻥이었어. 네? 설마요. 내가 저것들이 하는 얘기를 똑똑히 들었다. 저번 명절 때 회사 옥상인가 어딘가에서 거래처 직원한테 돈을 받았던 모양인데 그걸 몰래 보고 있던 회사 직원 중 한 명이 감사실에 찔렀다고 하더구나. 그렇게 딱 걸려서 감사실에서 조사를 했다는데 업체에서 그놈한테 돈 준 거 다 실토했다는구나. 도대체 얼마를 받아 처먹은 건지 결국 징계면직으로 회사에서 잘렸다고 하더구나. 업체에서 그 돈 받아서 둘이서 신나게 쓰고 다닐 때는 좋았는데 나중에는 회사에 소문이 다 나서 사람들이 쓰군거리고 손가락질까지 하니까 큰며느리 그것도 회사를 간두 모양이더구나. 그래서 사업자금 마련한다고 나한테 돈 뜯어내려고 미국까지 데리고 간 거야. 아주 인간 말종들이야. 시아버님께서 집안이 떠내려가라 소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형님에게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동서, 나한테 거짓말했지? 아버님 지금 한국에 계시지?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이 한국에 계시다니요? 동서 진짜 웃긴다. 나한테 왜 거짓말한 거야? 혹시 아버님한테 이상한 소리 들어서 그런 거야? 글쎄 저는 잘 모릅니다. 아버님한테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거 다 거짓말이야. 여기 오고 얼마 안 되고부터 아버님 정신이 오락가락 하셨어. 그러니까 아버님 말 다 믿으면 안 돼. 형님, 저 바빠서 이만 전화 끊을게요. 동서, 저기 말이야. 내가 할 말이 좀 있는데. 형님, 저 바빠서 이만 끊겠습니다. 라며 제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한참 시간이 흘렀는데요. 어느 날 저녁 초인종이 시끄럽게 울려댔어요. 퇴근 후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기에 아버님, 누가 왔나봐요. 그래, 내가 확인해보마. 시아버님께서 인터폰을 통해 밖을 확인하셨는데요. 야, 이 미친 삐리리들아! 니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얼굴을 들이밀어! 당장 꺼져, 이 인간 말종들아! 분노에 가득 찬 시아버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저놈의 인간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저것들이 인간들이냐? 악마지? 시아버님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제가 인터폰을 확인했는데 세상에나 그곳에 형님과 아주버님이 떡하니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놀란 제가 입만 딱 벌리고 있었는데요. 정말이지 둘 다 쌩 거짓골을 하고 있었거든요. 동서, 문 좀 열어봐. 우리가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재수씨, 문 좀 열어봐요. 아버지, 미국에서 일을 오해해요. 그러니까 문 좀 열어줘요. 지금 우리 갈 곳도 없단 말이에요. 야, 이 동물만도 못한 것들아. 하다 미국까지 가서 고려장을 해? 이런 천하의 배은망덕한 인간들아. 당장 꺼져. 둘째야, 절대 문 열어주면 안 된다. 그리고 휴대폰 가지고 와봐라. 경찰에 신고해야겠구나. 시아버님께서 순식간에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아버지,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갈 데도 없단 말이에요. 미국 노래를 부르더니 완전 거지가 됐구만. 갈 데 없으면 나가서 노숙을 하던지 말던지. 니들이랑 나는 이제 인연이 끊어졌으니까 내 눈앞에서 썩 꺼져, 이 상거지들아. 지금 경찰이 온다고 하니까 당장 가는 게 좋을 거다. 시아버님께서 씩씩거리시면서 인터폰을 꺼버렸어요. 그 뒤 문 밖에서 형님과 아주버님이 뭐라고 궁시렁거리다가 결국 가는 것 같았어요. 그 뒤 남편에게 듣기로 형님과 아주버님은 형님 동생네 집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사돈 어르신들까지 꼬셔서 꽤 많은 돈을 가져갔던 모양이었어요. 그 둘이 다니던 회사가 다음 분기에 엄청난 매출이 나올 거라며 그 회사 주식을 미리 사놓으면 대박이라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말이죠. 그래놓고는 미국 지사 발령을 받아온 것처럼 연기까지 했다는데요. 집도 에어 땡땡땡 공유 숙박을 이용해서 구한 거였더라고요. 그래놓고는 안 사둔 어른을 미국으로 초대까지 했다는데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결국 사돈 어른도
많은 돈을 뜯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서둔 어른한테 받은 돈만으로는 사업할 엄두도 못 냈으니 그 돈으로 듣도 보도 못한 한 주식에 몰빵 투자를 해서 사업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으나 그 땡땡 회사가 상장 폐지되는 바람에 주식이 종이쪼가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이가 좋아 보이던 모녀지간이었는데 돈 때문에 으르렁거리다 서로 앙숙이 되어버렸고요. 사돈어르신 집에 갔다가 쫓겨나기까지 했다니까요. 한동안 형님 동생 집에서 구박이랑 구박은 다 받으면서 얹혀 살고 있었다는데 결국 거기서도 쫓겨나다시피 했다네요. 그러다가는 형님네 친척이 시골에서 소를 키우는 분이 있다는데 거기 내려가서 축사일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버님이 남편에게 가끔 전화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거기 축사 옆에 작은 쪽방 같은 게 하나 있나 보더라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것 같은데 화장실도 워낙 푸세식이어서 파리도 막 날아다니고 살아도 사는 게 아닌 모양이더라고. 나이도 있고 징계 면직으로 잘렸다 보니 어디 취업도 안 되는 모양이야. 근데 아무리 봐도 사람들이 좀 이상해진 게 아닌가 싶어. 나한테도 전화해서 갑자기 이상한 말도 막 하고 아무튼 뭔가 이상하긴 해. 둘 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도대체 미국에서 뭔 일이 있었던 건지 모르겠어. 남편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천벌을 받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시아버님을 미국 그 외진 곳에 홀로 모셔놓고 시아버님 재산 털어가려고 했다는 게 어디 말이나 되는 짓인가요? 인간의 탈을 쓴 악마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정말 끔찍하다는 생각만 드네요. 자식이 부모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 뒤 우리는 시아버님을 모시고 잘 살고 있습니다. 시아버님께서 미국으로 들어가실 때 형님과 아주버님에게 돈을 주긴 했지만 그래도 재산 대부분을 지켜내셨더라고요. 어느 날 시아버님께서 제게 말씀하셨는데요. 얘야, 내가 가지고 있는 상가 말이다. 그거 니들 이름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니겠냐? 내가 살아있을 때 넘기고 싶구나.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근데 아버님 상가도 있었던 거예요?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디 가서 상가 있다는 말도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 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그때 그 일 벌써 잊으신 거예요? 절대 자식들한테 먼저 주면 안 된다니까요. 무조건 꽉 움켜쥐고 계셔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 알았다, 알았어. 시아버님께서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다행히 시아버님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셨고 많이 밝아지셨는데요. 어느 날 남편이 한심하다는 듯이 중얼거렸습니다. 천벌을 받은 거지 뭐. 세상 천지에 아버지를 고려정하는 자식이 어딨어? 저 인간은 이제 내 형도 아니야. 남편이 씁쓸한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형님과 아주버님이 살면서 뉘우칠지는 모르겠지만 시아버님에게 그렇게 한 대가는 톡톡히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와주신 한인교회에 기부도 하고 목사님께 연락을 드려서 감사 인사도 드렸습니다. 거기다 그 피자 배달했던 젊은 분에게도 사례를 하고 싶다고 했지만 정중히 거절했다는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